여러분, 성실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실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실은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일 뿐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부자들을 보세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그들이 성공한 건 단순히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실함의 전략과 선택이 더해졌기 때문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오래 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똑똑하게 일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열심히 하면 언젠간 잘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는 보통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는 구조에 갇혀 있죠. 반대로 부자는 내 시간 말고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성실은 출발점일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평생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성실함은 부자의 조건이 아니라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실해야 성공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간 인정받는다. 맞는 말 같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실은 곧 시간을 많이 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시간을 많이 쓴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갑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상위 1% 부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은 수백, 수천 배 차이가 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벌고 부자는 시스템을 만들어 돈이 스스로 굴러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10시간을 성실히 일합니다. 그런데 시급은 정해져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는 같은 10시간을 써도 수십만 매장의 매출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성실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실만 믿는 사람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간 잘 될 거야.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실함을 어떤 구조에 넣어야 내가 자지 않아도 돈이 벌릴까?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주식 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대신 시스템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실하면 오히려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노를 못합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상사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고 규칙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필요 없는 일은 단칼에 자르고 진짜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스티브 잡스가 늘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집중이란 수십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를 버리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모든 걸 하려 하고 부자는 중요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실은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성실 위에 전략을 얹고 시스템을 만들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실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남의 꿈을 위해 평생 성실한 노동자로 남을 뿐입니다. MIT 슬론 스쿨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성실하게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간당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죠. 즉, 같은 10시간을 써도 누군가는 반복 노동을 하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몇 년 뒤 천문학적인 격차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오래 일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샘 근무, 주말 근무. 하지만 그 대가가 뭔가요? 건강을 잃고 시간은 사라지고 결국 회사에 의존하는 인생만 남습니다. 회사가 사라지면 그 성실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성실을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빌 게이츠는 성실히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시스템을 성실히 만들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500페이지를 성실히 읽으며 정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성실히 집중했고 그 성실함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거대한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성실의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성실하면 오히려 부자가 못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성실한 사람들은 리스크를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늘 안전하게, 시키는 대로, 절차대로 움직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성실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실험에서도 성실한 사람일수록 현재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부유층일수록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현재를 과감히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성실이 때로는 현 상태에 안주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성실 자체가 아닙니다. 성실이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회사를 위해 성실하다면 그 성실은 결국 남의 부를 키워줄 뿐입니다. 자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성실하다면 그 성실은 당신을 부자로 이끌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성실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실만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은 시작일 뿐 전략과 선택, 시스템과 레버리지가 따라붙을 때만 비로소 부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오늘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실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면 성공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성실한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성실은 대체 가능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워 일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라면 그 성실은 금방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시급 1만 원짜리 성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1만 원짜리 성실로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부자들은 절대 자기 성실을 대체 가능한 곳에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실은 남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성실은 종종 타인의 부를 키우는 도구가 됩니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면 결국 부자가 되는 건 회사 오너입니다. 은행에서 성실히 대출을 갚으면 부자가 되는 건 은행입니다. 성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성실이 누구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카네기, 록펠러, 포드 같은 역사적 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남보다 더 성실하게 일한 게 아니라 남의 성실을 자신들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공장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너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성실은 리스크를 피하는 성향을 강화시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안정적인 길을 택합니다.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표대로, 정해진 업무만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는 성실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합니다.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실패를 경험으로 바꿉니다. 성실은 안정만을 보장하지만 안정은 부를 만들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 성실은 시간을 잠식합니다. 성실하게 매일 10시간 일한다면 그 사람은 남는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시간도, 자기 사업을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일을 절대 자기 손으로 성실히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일을 시스템이나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워런 버핏이 하루 대여섯 시간을 독서에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게으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전략적인 성실이죠. 다섯 번째 이유, 성실은 보상을 늦춥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언젠가 보상받을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회사가 승진을 주고 사회가 인정해줄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실은 오히려 기다림의 덫에 빠지게 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성실을 즉각적인 성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작은 성실을 해도 곧바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훨씬 크죠. 여섯 번째 이유, 성실은 효율을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비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적게 노력해서 큰 성과를 내는 방법에 성실합니다.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돈을 레버리지 삼고, 사람을 레버리지 삼고, 기술을 레버리지 삼습니다. 똑같이 성실한데 부자들의 성실은 수십 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은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성실하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성실하게 걸어봤자 결국 탈진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성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자들은 성실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성실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성실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실은 필요하지만 성실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은 기본값일 뿐 전략과 시스템, 그리고 레버리지가 함께할 때만 진짜 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실한가? 아니면 내 성실이 진짜 나를 부자로 이끌고 있는가? 여러분, 성실은 분명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성실이 부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건 결국 착한 가난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 직원 이야기를 해보죠. 이 사람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성실하기로 유명하고 상사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월급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할수록 건강을 잃고 가족과의 관계를 잃습니다. 결국 성실은 그에게 한계가 정해진 보상만 안겨주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성실을 다르게 씁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그가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남이 만든 길에서 성실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은 직원 10만 명의 성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즉, 가난한 사람의 성실은 개인적인 고생으로 끝나지만 부자의 성실은 시스템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심리적 함정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성실, 안전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내가 꾸준히 하면 언젠가 보상받겠지. 꾸준히 출근하면 승진하겠지. 이 믿음은 사실상 심리적 마취제입니다.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게 만들죠. 반면 부자들은 성실을 위험 관리가 아니라 기회 창출의 도구로 씁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독서에 쓰고 빌 게이츠는 매일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덜 성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실은 똑같은 시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실은 종종 자기 착취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근하면서도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는 성실하니까 언젠가 잘 될 거야.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한데 왜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가? 성실을 자기 희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조 개선의 연료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지금 성실하게 일한 결과가 나만을 위한 부로 돌아오는가? 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성실은 누군가의 부를 키우는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실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렛대가 있는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공부라면 자격증보다 네트워킹, 노동이라면 시급보다 레버리지, 투자라면 소액 저축보다 복리 구조에 성실해야 합니다. 둘째, 성실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내 사업 아이디어에 성실해야 하고 상사가 아니라 내 자산 계좌에 성실해야 합니다. 셋째, 성실의 크기를 확장해야 합니다. 내 두 손만이 아니라 돈, 사람, 시스템까지 함께 성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성실은 남의 성실과 합쳐져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의 본질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부자에게 성실은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가 아니라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쓰는 능력입니다. 성실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진짜는 이겁니다. 성실을 올바른 곳에 쓰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성실을 하세요. 남이 시킨 일을 향한 성실이 아니라 내 미래를 키우는 성실, 내 시간을 갉아먹는 성실이 아니라 내 시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성실. 그럴 때 비로소 성실은 가난을 만드는 덫이 아니라 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실한 사람들은 규칙을 잘 따르고 주어진 일을 충실히 완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향이 자칫하면 안정에만 머무르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보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신뢰를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할 확률이 크지만 동시에 창업이나 고위험 고수익 기회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실은 안전을 주지만 혁신을 막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계적인 부자들은 성실을 다르게 씁니다.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만들 때 하루 18시간씩 일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은 단순히 책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의 구매 습관을 추적하며 미래의 온라인 소비 패턴을 예측하는 데 시간을 쏟았죠. 결국 같은 성실이어도 노동에 쓰였느냐, 전략에 쓰였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성실은 종종 남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인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상사의 눈치를 보고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성실이 결국 돌아오는 건 상사의 승진, 회사의 성장이지 본인의 부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자는 성실을 남이 아닌 나의 목표를 위해 씁니다. 워런 버핏은 매일 수백 쪽의 책을 읽지만 그건 상사나 회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본인의 투자 결정을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성실은 보통 현재를 유지하기 위한 성실입니다. 매일 출근, 매일 야근, 매일 반복. 부자의 성실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성실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배운 것을 곱절로 키워내는 과정. 이 차이가 결국 자산의 크기를 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겁니다. 성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실은 연료일 뿐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연료만 가득해도 길을 잘못 잡으면 평생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실을 하고 있나요? 상사가 시킨 일을 위한 성실? 남의 회사를 키워주는 성실? 아니면 내 미래를 키우는 성실? 부자가 되는 성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남들이 멈췄을 때 더 배우는 성실, 남들이 포기했을 때 끝까지 버티는 성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목표를 향해 방향을 틀어놓는 성실입니다. 성실은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성실은 가장 강력한 부의 가속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성실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시절 가장 성실했던 사람들은 매일 12시간 넘게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땀 흘리고 누구보다도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건 그들이 아니라 공장을 세운 사람들,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실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노동으로만 쓰일 때는 타인의 부를 키우는 연료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성실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소유와 시스템을 향해야 합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요. 즉, 아무리 성실하게 월급을 받아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성실을 쓰고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성실을 생각하는 데 씁니다. 빌 게이츠는 식이라는 시간을 따로 잡아 일주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직 책과 보고서만 읽습니다. 보통 사람은 성실하게 일주일 내내 야근하지만 게이츠는 성실하게 일주일 내내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벌어들이는 가치는 비교가 안 되게 커집니다. 둘째, 부자들은 성실을 관계와 네트워크에 씁니다. 워런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어진 업무에 성실하지만 부자들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데 성실합니다. 결국 1시간의 대화가 수년의 노동보다 더 큰 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자들은 성실을 시스템 만들기에 씁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16시간은 자기 몸을 갈아 넣는 노동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시간이죠. 그의 성실은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집단적 레버리지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성실을 돈을 불리는 데 씁니다. 가난한 사람은 번 돈을 쓰는 데 성실하고 부자는 번 돈을 불리는 데 성실합니다. 투자, 독서, 시장 조사, 기회 포착, 이 모든 것에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하죠? 성실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어디에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어떤 구조에 쓰느냐가 모든 걸 갈라놓습니다. 성실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실의 방향을 바꾼다면 성실은 가장 확실한 부의 가속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성실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 성실은 나를 위해 돌아오는가? 아니면 남의 부를 키워주는가? 진짜 부자는 성실을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가난과 부를 갈라놓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실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 사실은 산업시대의 환상입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오래 일하면 회사가 보너스를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MIT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기존 노동자의 약 25%는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실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기계와 인공지능에 밀려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성실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도덕적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이 자기 위로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똑같은 성실을 다른 곳에 씁니다. 스티브 잡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제품 디자인 하나를 놓고 수십 번 회의를 반복할 만큼 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요함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가치 창출을 향한 성실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폰이라는 단일 제품이 수천만 명의 노동보다 더 큰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성실은 현재의 안정을 위한 성실이고 부자들의 성실은 미래의 가치를 위한 성실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여가 시간을 더 의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즉, 쉬는 시간조차 성실하게 쓰는 거죠. 그들은 술자리나 TV 시청이 아니라 독서, 피트니스, 명상,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시간을 씁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실을 멈춥니다. 하지만 진짜 성실은 퇴근 후에 시작됩니다. 결국 성실이 부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실을 하느냐가 부를 가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한 성실을 했는가? 내가 성실하게 일한 시간이 내 미래의 자산으로 쌓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는가? 성실은 절대 부자가 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쓰이면 평생 가난을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쓰면 성실은 기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성실하세요. 내 노동이 아니라 내 자산에 성실하라. 내 상사가 아니라
내 꿈에 성실하라. 그때 비로소 성실은 가난을 만드는 덫이 아니라 부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겁니다.